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서영 강사입니다. 네, 우리 초중등 인강을 수십 년을 한 최서영 강사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께 뭔가 좀 국어 학습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우리 스태프들과 의기투합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런 거는 끝인사에 해야 되는데 미리 까먹을까 봐 했어요. 자, 우선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탑5로 나눠서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그냥 이 책 한번 읽어봐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단원에 이런 내용들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이 내용과 연계해서 좀 읽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뭔지 아셨죠?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특히나 요새는 뭐 대치동이나 막 이런 데 다 국어 학원이 더 성행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국어는 뭐 그냥 웬만큼 하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아이들과 함께 봐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단어 무슨 내용 공부하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요 작품들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이러한 삶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게 되는데 뭔가 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느냐, 그 당시에 인물들의 삶은 어땠느냐 이런 거를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학습 목표가 되는 단원들 공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야기 속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조금은 어려운 표현으로 공부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울 미자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살핀다 해서 심미적 체험이라는 단어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단순하게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 속에서 찾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추함, 악함, 뭐 아니면 슬픔, 기쁨, 재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미적 체험, 그러한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학습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편의 글읽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교과서에도 나타나게 되죠. 화제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여러 편의 이러한 관점을 가진 글, 또 이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글, 요거를 읽어보게 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원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작품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재구성이라는 것은 소설 작품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하죠? 요새는 또 그런 거 많잖아요. 웹툰. 네, 이런 웹툰을 영화로, 드라마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이들이 더 잘 알잖아요. 네, 우리 국어 교과서에도 이렇게 소설 작품을 뭐 영화화한 시나리오가 나온다거나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갈래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들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내용들 공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 있죠. 네,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이 등장하는지 그것을 그 인물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재 딱 하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파악하는 법,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고등학교 가면은 심화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쫌쫌따리라고 하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냥 이것만 딱 하고 끝, 딱 하고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좀 더 심화학습하게 된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꾸 알려주세요. 조금 더 넓게 보는 아이들과 이렇게 딱 이 부분만 보는 아이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주는 역할이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 작품을 읽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품들이 그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작품 속의 삶에 특히나 이제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의 삶과 견주어 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박시전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자, 이 박시전이라는 작품은 큰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병자호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죠. 뭐 중3이니까 그와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억압된 여성의 삶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 삶을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약간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의 아름다움, 네, 김혜원님의 봄이 온다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자, 이 작품을 통해서는 이제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이 좀 드러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예뻐. 이것만이 이야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다양한 인물의 성장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슬픔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뭔가 기쁨도 있을 텐데 그 속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아,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걸 파악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 문제 유형들을 좀 함께 보면서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더욱더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편의 글읽기에 대한 거, 관점에 대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게끔 넌 어떤 관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물어봐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완득이라는 작품. 네, 뭐 필독서로 많이 나와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자, 그래서 소설이 시나리오 또는 뭐 뮤지컬, 희곡,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뭔가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나 이런 걸 노래로 또 표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갈래상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양한 갈래로 재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 속에 들 곳이라는 윤은길님의 작품, 뭐 장마라는 작품도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작품도 있어라고 알려주시면서 더불어서 이 작품에서는 당시에 어떤 전쟁이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느냐 너는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뭐 피라미드 나오잖아. 여기 뭐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내 아이가 대답하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져가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주제를 좀 끌어낼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주제 말해봐 라고 하면은 저희도 못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물어봐 주세요. 독서 시간을 저 아는 분은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밤 9시나 요때. 그때 부모님도 함께 일부러 좀 책을 읽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전에 읽어라 하지 마시고 함께 그 책을 읽고 지금 제가 얘기한 요 내용들을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국어 학습 요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탑5 골라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직접 실천해 보셔야겠죠?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갈게요. 바이바이. 네, 안녕.